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어제 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은 여러모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한 부분이 많습니다. 하지만 두 재판부 모두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과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데는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.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시각과 논란이 많은데요. 정말 그런 걸까요?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.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뇌물 혐의부터 구분해서 들여다봐야 합니다.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.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78억 원 규모의 승마 지원, 한국 동계 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출연, 미르 K스포츠재단 204억 원 출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이 가운데 승마 지원은 직접 뇌물, 동계 스포츠센터 및 재단 출연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달이 건너 돈이 오가는 만큼 대가성과 함께 부정 청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. 반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공무원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합니다. 즉 제3자 뇌물죄는 대가성과 부정청탁 둘 모두가 입증돼야 하지만 뇌물죄는 대가성만 입증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. 꼭 있어야 된다고요?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돼요. 부정한 청탁이 필요가 없어요. 뇌물죄가 성립되는데. 어제 최순실 씨 1심 판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제3자 뇌물 혐의에 관한 부분입니다.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.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재판부 판단이 곧 뇌물죄 면죄부라는 인식은 이처럼 제3자 뇌물죄와 일반 뇌물죄를 혼동한 데서 온 혼선입니다. 최순실 씨가 받는 혐의도 이 부회장의 혐의와 대동소이합니다.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자, 최 씨는 뇌물 수수자라는 게 다를 뿐입니다. 일단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포괄적 현안인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. 따라서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,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.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동계 스포츠센터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은 둘 다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. 그러나 직접 뇌물 혐의가 적용된 승마 지원 판단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. 일단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.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수첩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.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에 있다고 판단한 말 소유권도 최 씨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. 이에 따라 뇌물 액수도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36억 원이 아니라 말 구입비 등을 포함해 72억 9천여만 원으로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무엇보다 최 씨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을 둘러싼 대가 관계 성립을 명확히 했습니다. 대통령의 광대하고 막강한 권한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걸로 보이고 승마 지원 당시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인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.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금품을 준 피해자가 아니라 명시적, 묵시적 청탁이 없었더라도 대가를 바라고 거액을 제공한 뇌물 공여자라는 것이 최 씨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. 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물론 하급심이긴 하지만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이 나온 거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도 그냥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존중하기보다는 다른 고민을 할 여지가 좀 생긴 거죠. 사안의 엄중함과 그 파장, 그리고 같은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1, 2심 재판부 판단이 거의 180도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정농단 뇌물재판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.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다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입니다.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.